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을 했는데요. 그때 살펴본 문제가 합성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출문제에서 그 문제 말고도 서술형에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출문제도 살펴볼 겸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합성함수로 정의된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내용을 복습도 할 겸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살펴보시면 px라는 식은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p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2i라고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공부를 성실하게 했던 학생이라면 방정식에서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에는 이렇게 한 근이 -1 더하기 2i라면 자동으로 -1 빼기 2i도 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차식이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이 두 개 말고도 또 다른 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근을 한번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바로 p 2x 더하기 1은 0의 세 근의 곱이 6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활용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p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모두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 상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p라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 -1 더하기 2i나 또는 -1 -2i나 또는 알파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넣었을 때에만 0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 p라는 상자에다가 2x 더하기 1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2x 더하기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2x 더하기 1이 이 세 가지 값 중에서 하나의 값을 가졌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x 더하기 1이 각각의 값일 때의 x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바로 다음 방정식의 세 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2x 더하기 1이 -1 더하기 2i일 때 x를 구해보면 그때 x는 -1 더하기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이 -1 빼기 2i일 때의 값을 구해보면 x의 값은 -1 -i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알파라는 값을 가질 때의 x를 구해보면 알파 빼기 1을 2로 나눈 값이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되고요. 이것들의 곱이 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들의 곱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두 개를 곱해보면 이 둘의 곱은 2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값이 3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알파는 7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3개의 근을 가졌을 거다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문제에서는 P3을 구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P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P3을 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자,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PX가 자, 다음과 같이 3개의 근을 가질 때 우리는 PX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은 PX를 자, 이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계산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자, 이 둘의 합이 -2니까 그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해야 되겠죠? 두 근의 합이 -2니까요. 그리고 둘의 곱은 5가 되니까 곱이 5가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7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추가로 x 빼기 7을 곱해준다면 3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이 셋을 근으로 갖는 px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p3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3을 넣어서 9 더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8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px의 어떤 근을 알고 있을 때 합성함수의 근을 유추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문제를 저에게 풀이를 보내주었던 그 학생은 그 문제는 맞췄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학생이 이 방식을 쓰지 않고 근해 공식을 써서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 이 문제, 같은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바로 이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에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좀 더 나은 풀이를 떠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를 답은 구할 수 있지만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또는 이 문제에서 조건이 달라진다면 그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 또한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그 아이디어를 써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신다면 아마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앞으로도 잘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더 감을 잡으셨기를 바라고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만한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문제풀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영상 댓글에 자녀분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수학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